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정축 일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주로는 사주 8글자에서 단지 2글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MBTI를 보듯이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정화입니다. 정화는 인간이 만든 불이죠. 저는 토치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정화는 인간에 의해 어느 정도 만들어진 불이기 때문에 소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화는 오래 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적응한 일을 오래 한다면 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한 정화가 축토 위에 앉았습니다. 축토는 늦겨울이 토라서 차가운데요. 차가운 토 위에 정화가 떠 있으니 빛나긴 하지만 오래 타기가 어렵죠. 게다가 12운성상 묘지이기도 합니다. 차가운 토가 정화를 묻어버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사실 축토의 지장간에는 계, 신, 기, 식재관을 다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덤에 갇혀 있어도 그 안에 있을 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오래 탈 이유도 활동을 왕성하게 할 필요도 없겠죠. 물론 진짜 부유하게 되셔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현 상황에 안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축일주분들은 30세 이후 본인 입장에서는 갖출 것들을 다 갖추게 되어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던가 바깥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의지도 감소됩니다. 직업이 정해지면 그 일을 그냥 합니다. 그 일을 통해 발전한다기보다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빛이 나죠? 그 직장에서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잘 잘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 직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답답해할 수 있는데요. 묘지이고 묻혀있으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축토는 배우자 공이기도 하죠. 남자는 결혼 후 바깥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집에 재관, 아내와 자식이 있고 그들이 나를 묻어버리니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됩니다. 직장을 선택하거나 이직과 관련해서도 내 의견보다는 아내 또는 자식의 의견에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처자식을 사랑해서 가정적으로 변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매우 답답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45세까지는 묘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자의 경우 직업이 있더라도 결혼 후 자식을 낳으면 그만둡니다. 식재관이 나를 무덤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자식 때문에, 시어머니 모시느라, 남편이 일하는 거 싫어해서 등등의 이유로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재관이 갖춰져 있으므로 이에 만족하면 가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죠? 만족하지 못한다면 가정을 벗어나지 못해 매우 답답할 겁니다. 그래도 애가 다 클 때까지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애를 다 키우고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공이 식상이 나를 묻어버리니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축토는 금이 묘지이기도 하죠. 치아가 부실해서 대충 씹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소화불량이 많고 살이 잘 안 찝니다. 밥을 잘 못 먹으니 그만큼 몸에서 힘이 딸리겠죠. 치아 관리 잘 하시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을 병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또한 식상이 나를 가두니 바람을 피우면 잘 들킵니다. 배우자 위에 다른 이성을 만나면 사건 사고가 터지고 갈등 속에서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으로 질질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충회합을 보면 축술미 삼형살과 백호대살을 논할 수 있습니다. 축술미 삼형살과 백호대살에 대한 내용은 제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호가 축술미를 맞으면 반드시 칼을 냅니다. 남녀공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장간의 토, 금, 수가 형을 맞으니 소화기나 피부, 척추 및 관절, 신장, 방광, 생식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식상이 백호인데 형을 맞으니 제왕절개를 하거나 나이 들어 자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재관의 육친성이 피를 보게 되면 자식과 배우자가 백호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미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충미충의 경우 월 1충과 일시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축은 지장간에 계신기가 있고 미는 지장간에 정을기가 있는데요. 토충은 다른 충과 달리 토는 깨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기토는 식상인데 충에도 무사하지만 백호대살이 발동할 수 있어서 식상이 피를 볼 수 있습니다. 계수, 신금과 정화, 을목은 깨지겠네요. 월일충이면 15에서 30세에 정화, 을목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화는 비겁이니 자신이나 형제가 다칠 수 있고요. 을목은 인성이죠. 모친의 변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30에서 45세에는 계수와 신금이 깨지겠네요. 계수는 관이니까 관제수나 여자는 남편의 변고, 남자는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신금은 재성이죠. 손재수나 남자는 아내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충은 시지에 미토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장간의 기토는 깨지지 않으나 백호대살을 조심하셔야 하고요. 30세에서 45세에 계수 신금이 깨지고 45세 이후에 정화 을목이 깨지니 이에 준하여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국에는 없는데 유년에서 미토가 들어오면
3분기에 축과 미의 지장간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 시기에 지장간의 육친과 관련된 손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호대살이 발동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축일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축일주는 어찌 보면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그 회사, 그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정축일주분들은 너무 얽매여 있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신다면 만족한 삶을 사실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로는 4주의 MBTI 정도로 재미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